농촌의 현실과 귀농귀촌 정책과 예장 귀농귀촌 상담소의 역할과 노회, 총회의 역할 이런 주제를 저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예장 귀농귀촌 상담소가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좀 방향을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촌의 현실과 현단계에 필요한 귀농귀촌 정책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 뭐 농촌의 현실이 현재 한국 농촌은 뭐 다 고령화, 인구 감소,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서 고령화의 심화, 또 인구 감소 및 공동화, 농업소득의 감소, 또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필요한 귀농귀촌 정책은 어떤 것인가?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귀농귀촌 정책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소득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세 번째는 농촌 생활의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인구 감소가 되고 소멸 위기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적인 면에서도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꺼리고 축소지향적으로 모든 걸 가고, 또 지금 현재 그 마을 만들기 어떤 운동 그런 곳에서는 읍면도 지금 작은 그런 규모의 읍면들을 좀 통폐합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연구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2개나 3개의 면을 1개의 면으로 통합을 하면 좋겠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것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그 배경에는 뭐냐, 바로 이러한 인프라의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인구가 적은 지역은 그걸 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통폐합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인프라를 좀 이렇게 농어촌 지역에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면에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의 지원, 또 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이 되고 또 추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크게 두 번째, 귀농귀촌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걸 묻게 됐을 때에, 귀농귀촌을 계획하거나 정착한 분들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주거 문제, 소득, 또 지역사회의 적응,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기존의 농촌주택은 낡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지와 주택을 함께 구입하는 것도 또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워하죠. 또한 그래서 필요한 지원책은 공공임대주택을 귀농인 전용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 또는 귀농 정착 지원금을 좀 하는 것, 또 대출 프로그램의 개선, 빈지 활용 및 정책 활성화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적인 면에서 지원하는 것을 또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위해서는 이 초기에 1년, 2년 동안에는 귀농하는 경우는 소득을 내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경업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귀농을 이렇게 농업에 대한 걸 배우면서 1, 2년 사이에 잘 준비해서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초기 1년에서 3년 사이에는
기본소득 형태의 생활비를 좀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농업 이외에 일자리를 연결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는 것, 또 6차 산업을 창업할 때에는 그것을 또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적응 및 공동체에 연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일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어려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존의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고, 또 한 20년 뭐 이렇게 지역에서 살던 사람도 이방인 취급을 당하니까, 이제 그저 20년 전에 이사 왔는데 그 이사 온 아무개씨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년 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으로서의 어떤 토착민들이 그렇게 같이 이렇게 융화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지원책은 귀농 또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 주민과 협력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 활동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또 네 번째로 영농 기술 및 농업 경영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생활 인프라에 대한 개선, 교육, 의료, 교통, 이런 인프라가 아주 부족하고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곳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읍면을 2개나 3개가 이렇게 통폐합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떤 생활 인프라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예산을 쓰고서 진행하는 데에 또한 앞으로의 귀농귀촌이 뭐 이게 한 10년 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농어촌 지역에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농귀촌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인식들을 가지고서 어떤 역할을 또 목소리를 좀 같이 해서 뜻을 모아서 어떤 시군의 어떤 정책적인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정부의 정책도 이렇게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역할을 또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사명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일본의 현실과 우리 귀농귀촌 정책에서의 배울 점을 좀 그런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일본은 우리가 겪었던 것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이미 앞서서 다 겪고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또 이렇게 실현하면서 또 어떤 실수라든지 또 이렇게 좋은 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우리가 좀 보고 배워서 우리의 정책을 알맞는 그런 정책들을 세워서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일본의 그런 농촌의 귀농귀촌 정책 같은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역시 앞서서 인구 감소, 마을 소멸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일본은 전국적으로 한 900개 이상의 마을이 소멸 위기에 이렇게 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20, 30대 인구가 거의 없어서 젊은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어서, 또 후계농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서 농사를 지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후계농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농촌도 지금 그런 현상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거죠, 같이. 고령화로 인한 농업 지속성의 위기가 닥치고 있고, 또 농업의 어떤 현재의 그 수익성의 저하, 이런 것들이 농촌으로 들어오는 것을 좀 귀농하거나 이런 것들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일본의 주요 귀농귀촌 정책과 한국이 배울 점이 무엇이냐. 일본은 2000년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서 이주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농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 1인당
약 100만 엔, 약 우리 돈으로 900만 원에서 약 200만 엔까지 1,800만 원까지 우리 돈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 정착 지원금이 있고, 청년과 가족 단위의 귀농자에게 혜택을 또 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농어촌 지역에 마련이 돼서 귀농귀촌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의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주택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귀농귀촌자들에게 다양한 그런 그 유형의 그 주택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귀농하는 사람하고 귀촌하는 사람하고 유형이 다르잖아요.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뭐 농사를 지니까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한 세대, 뭐 두 세대, 아니면 공용으로 이렇게 한 네 세대, 뭐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그 농기구를 갖다가 보관하는 그런 창고를 겸한 그런 주택을 말하자면 공급을 하는 것이 LH가 뭐 도시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농어촌의 귀농귀촌 시대에 맞는 그런 맞춤형 그런 그 귀농이나 귀촌의 주택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옵니다. 또 지역별 맞춤 정책을 운영하는 것,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지원 추진했다는 거죠, 일본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좀 단순한 귀농자금 지원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일본에서의 그 귀농귀촌 정책 가운데 우리 한국의 귀농귀촌 정책이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러한 맞춤형 지원 확대라든지 또 6차 산업을 추진한다든지 멘토링 제도라든지 정착 이후의 삶을 보장하는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청년층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농촌의 모델을 우리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크게 네 번째는 귀농귀촌이 필요로 하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 예장 귀농귀촌 상담소가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면, 예장 귀농귀촌 상담소는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귀농귀촌인을 돕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귀농귀촌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거나 소득이나 지역 정착, 교육, 생활 인프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그러한 지원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안정적인 주거 지원에 있어서 우리 상담소의 역할은 농촌 교회와 연계해서 귀농귀촌 공유주택을, 이 농촌에 빈집들이 있으니까 조금 거기서 손을 보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유주택으로 좀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귀농인의 집과 말하자면 그런 유사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 우리 총회적으로는 그래서 이 귀농귀촌 상담소가 이렇게 좀 그래도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곳에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들을 좀 한 채 이렇게 두 채 이렇게 마련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총회 정책이 좀 마련돼서, 이게 뭐 수십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5개 지역 정도라도 목표를 잡아가지고 1, 2년 사이에 그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에 잘 정착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육성해 나가는 시범적인 이 사업을 우리 총회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장 귀농귀촌 상담소가 이걸 적극적으로 같이 목소리를 내서 우리 농어촌 선교 부장님도 열심히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총회적으로 이걸 캠페인을, 운동을 좀 벌려나가서 우리 이런 그 농어촌 지역이 하나의 시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거고요. 소득 및 일자리 연결을 좀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상담소에서는 농업뿐 아니라 다양한 소득 모델을 만드는 것들을 착안하고 계획해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곳에서는 교회 부설, 사회적 기업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목회자들, 상담소장님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지역 공동체 정착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상담소는 기존 지역 주민과의 어떤 갈등 해소라든지 또 공동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운영하면서 도시에서 이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농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정신적인 교육 이런 것들도 교육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한 줄여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번째는 영농교육 및 농업 경영 컨설팅도 우리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가 지역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내가 도시에 어떻게 보면 도시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도시도 다 지금 서울도 도시 농부 학교 같은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이 농업에 대한 걸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농어촌 지역의 뭐 시군에 있는 그런 우리 목회자들이 상담소 소장님들이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그 관심 내가 가져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 또 교육에 참여하면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바로 이 농업기술센터거든요. 거기 이제 귀농귀촌이 협의회도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거기 열심히 참여하시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가장 잘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노후에 안정적으로 내가 생활할 수 있는데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그 장목을 하나 뭐 정해가지고 이렇게 배워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게 되면 자신의 노후도 준비가 되는 것과 동시에 현재에 내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도 바로 많은 그런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같이 배우고 또 같이 어려운 점도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귀농귀촌 상담을 하는 데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는 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한데 우리 상담소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앞으로 지금 해나가는 것이 지역 돌봄, 이렇게 마을 돌봄 서비스를 해나가는 것에 대한 것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몇 년 전부터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 돌봄과 공동 육아 서비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은 관심과 또 지역에서의 내 어떤 역할을 그 부분에서 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찾고 노력해 나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장 귀농귀촌 상담소의 핵심적인 역할은 이 지역에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거 지원이라든지 소득 창출이나 지역 정착 지원이나 농업 교육, 생활 인프라의 확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나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면서 귀농귀촌 상담소를 활성화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또 힘써 나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